자, 환영 반갑습니다. 2016년 9월 7일, 9월의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죠. 네, 첫 번째 수요일. 네, 오늘 9월 7일, 9월의 일곱 번째 날, 그리고 9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수요일입니다.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자, 솔직하고요. 잘 들리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들리시나요? 자, 솔직한 중입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네, 잘 들리시는 거 같네요. 네. 어떻게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자다가 갑자기 빗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바닥이 좀 말라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야가 뿌였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안개가 끼면서 한치 앞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개가 좀 자욱한 모습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길이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다시금 이제 미세먼지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이 백로라고 하죠. 이슬이 기는 날이라고 하는데 딱 타이밍 맞게 이슬도 끼고 안개도 끼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까지 찾아오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한 주의 절반을 지나간 수요일 날 아침 이슈 아침 시황 방송 진행합니다. 미정 씨가요. 어떻게 됐나요?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다우가 나스닥이 뭐 최고치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우존 산업지수 연봉 기준 봤을 때 상승 나와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신고가 달성 18,600포인트대 네, 올라가고 있고요.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만한 때가 됐죠. 네, 조정 나올 만한 때가 됐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올해 연말 내년 정도 된다라면 조정이 다시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봉 기준 역시 신고가, 주봉 기준 2주 전, 3주 전, 2, 3주 전에 고점을 찍고 지난주에 아래꼬리 양봉에 살짝 올라왔는데 정고점 돌파가 아닙니다. 뜬 자리 이후 흐름 본다라면 구간 본다라면 이런 그림이겠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횡보 중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눌림이 나온다면 18,000포인트 선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겠죠. 8,000에서 7,000포인트 후반선의 지지 가능성을 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기준 역시 8,000포인트 중반 정도에서 이제 마감했는데 8,000 초반선 여기 역시 지지라인 맞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18,000 초반 300포인트 인근에서 지지받고 좀 올라간 것 같지만 조정의 폭을 키운다라면 역시 8,000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도 됐다라고 합니다. 연봉 다시 봅니다만 상승세 이어질 때 1980년대부터 해서 2000년 정도까지 상승 나오고 3년 빠지고 또 4, 5년 오르고 1년 급락이 나온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000년도 초반, 2010년 정도인가요? 2009년, 10년, 8년, 9년, 10년 이때 8,000포인트 이하, 7,000포인트 미만에서 상승세 이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 연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조정이 나올 만한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연봉지수 신고가입니다. 다우랑 비슷하죠? 같이 올라가요. 월봉지수 역시 신고가. 주봉 주간 기준 역시 많이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세라고 하죠. 흐름입니다.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을 따라갔을 때 이런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면 이전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횡보로 돌리고 살짝 꺾인다라면 5,000포인트대 초반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의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상승이 나왔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둘 다 오른 이후에 뜬 자리에서 부담감, 횡보나 하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담감, 가능성의 구간이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봉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 같지만 5200포인트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성 있는 구간입니다. 자, 저는 뉴욕 마감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어제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정리된 거 보니까 많이 안 나왔어요. 몇 개만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 한 장으로 끝나요. 그냥 이보라 기자 퍼플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데 우리 퍼플 기자 나스닥 최고치 경신 다우존스 0.25% 상승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업 지수가 부진하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후퇴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원래 9월 정도에 뭐 인상 가능성이 있다 얘기 나와주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했죠.
근데 그때 했던 얘기 뭐였냐면 다른 이제 예상치가 연말 정도의 확률이 높다. 12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9월 당장은 어렵고 연말쯤 돼야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와주면서 반반이었었는데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금리 인상 전망 후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전일 대비 0.25% 상승하면서 18,538.12로 마감합니다. S&P 역시 상승했고요. 나스닥 역시 0.5%가량 올라갑니다. 서비스업 지표 발표 직후에 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부진한 서비스 지표를 소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후퇴하면서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왜냐? 자,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 올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서비스 지표가 안 좋다고 하니까 금리 마음대로 못 올리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거죠. S&P 500 지수는 10개 업종 중에 7개 업종이 올랐고요. 3개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업 지수가 51.4로 전달 55에 비해서 4.1포인트 급락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급락이 되었고요. 시장 예상치가 55였는데 51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을 떨어뜨렸다라고 봅니다. 한 장이에요. 자, 세계 주요 증시 다우 나스닥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23으로 0.23% 내려오면서 약보합세 니케이, 상해, 항생, 독일 증시가 강보합 정도였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갑시다. 코스피 코스닥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가 전일 2066으로 마감했어요. 올해 들어 최고가인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최고가 달성한 2066포인트 코스피 2000P라고 했는데 어쨌든 2000포인트 영역이 안에 있긴 해요. 그쵸? 1800에서 2000포인트 초반 2100에서 200 사이 1800과 2200 사이 한 400포인트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0 중심입니다. 지금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이냐? 삼성발 상승이죠. 삼성과 외국인들의 합세로 올라간 겁니다. 그쵸? 코스피 월봉의 모습 보시면 2060 넘어갔어요. 주봉 보시게 되면 역시 올라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난주에 저는 뭐 한번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시 살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올라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시기적인 요인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적 요인이 겹쳤다. 어떤 시기?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뭐 있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음력으로 치면은 1월 1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 될 겁니다. 아니, 1월이 아니라 가을이구나 지금. 추석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8월 15일이겠네요. 네.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자, 방송 중에도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력들도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석 보너스를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들 입장이나 그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세력 입장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모님 용돈을 드리거나 추석을 셀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시켜서 팔아야겠죠. 그쵸? 시기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흐름상으로는 조정이 받고 내려온 타이밍이 좋은 자리인데 다음 주에 돈을 뽑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주가를 끌어올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재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어제까지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이만큼 6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매도를 치면서 밀리면서 현금화 하려는 모습이 예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거죠. 그쵸? 거기 외국인들마저 매수해줍니다. 외국인들도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매수세를 잡아주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그 전량 교환이죠. 전량 교환입니다. 교체입니다. 어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 노트 7을 구매하신 회원님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문자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뭐냐? 1차 방안은 단말기를 전부 다 교환할 건데 교환 전에 AS센터에서 단말 점검 또는 필요시 대체폰을 제공하겠다. 교환할 거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단말기를 변경하시면요. 혜택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9월 19일까지 해서. 9월 19일 이후에는 혜택이 제공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델을 바꾸거나 아니면 노트7을 새로 바꿔줄 거니까 날짜 지정하면 그때 와서 해라. 그 얘기예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뭐 얻은 거, 잃은 거, 득과 실 얘기 많이 나와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응을 한 업체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기 힘들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응에 대해서 환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안 바꾸려고요. 교체만 하든가 하려고 합니다. 왜? 써보니까 좋아요. 그만큼 뭔가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온다거나 뭔가 살짝 흠집 갈만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주가가 어땠어요? 삼성 주가가 노트7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 얘기 나와줬고 교체한다, 리콜한다 얘기 때문에 150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하죠.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삼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볼 거예요. 자, 코스피 2060까지 잘 올라갔네요. 코스닥은요, 연간 기준 파란색입니다. 음봉이죠. 월봉 기준 양봉 나왔습니다. 지난달 하락 이후에 600포인트 후반선 정도까지 679, 80 전후까지가 여기 2평짜리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랑 비슷하죠. 2006년도와 그림 비슷해요. 급락이 안 나오고요. 날아갔다 올라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 내년에 음봉 나올라나 싶기도 합니다.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음봉 마감했고요. 이번 주에 뭐 약간 윗골이 나와줬는데 뭐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한 600, 한 60, 한 7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다라면 양봉 나오면서 탁 좋은 자리였는데 빠지고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림입니다. 일봉상 그림은 하락 이후에 되돌린 양봉으로 살살살 올라옵니다. 그쵸? 네.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거래일날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에 집중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부 있긴 했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좀 나타났습니다. 좀 덜 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모습 보시게 되면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가기도 하고 했는데 국내 증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웬만큼 올라갔죠. 2065로 신고가 갔고요. 코스닥은 하락에서 반등 정도의 모습이었다. 왜? 코스피의 외국인의 수급과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 33분 정도 지나가는데요. 57분 정도에 보통 이제 아침 시험 마무리합니다. 그 전에 볼 게 뭐가 있느냐? 이제는 뉴스입니다. 뉴스. 첫 번째 볼 뉴스는요, 별로 안 좋은 뉴스예요. 별로가 아니라 많이 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뉴스를 가져왔느냐? 왜 가져왔을까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자, 어제 그저께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던 얘기입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영장 청구 1,700억 원 정도의 주식 불법 거래했다. 나쁜 놈이에요, 이놈. 아주 그냥 서른밖에 안 먹은 놈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케이블 TV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1,000억 원대 부자고 100만 장자다 하면서 자동차 부가티 뭐 페라리 막 자랑하면서 자기를 막 띄웠죠.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는 장외 주식을 뭐 사면은 100배, 200배 수익 난다, 1000배 수익 난다, 자기가 2배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면서 돈을 끌어들였다고 하죠. 그쵸? 자기가 미리 샀던 거, 싸게 산 거를 비싸게 팔아먹었다고 하죠. 3만원도 안 되는 거 20만원 이상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그 영화 보시게 되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뭐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그 누구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랑 거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페니 주식이라고 해서 완전 저가주 문제 있는 그 주식 있죠. 그런 거를 해외에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한테. 처음에 증권사에서 정상적으로 펀드 매니저 일을 하다가 금융위기로 아웃되다 보니까 밖에서 장외 주식이라는 게 있네. 요거 정말 싸구려인데 이거 팔면은 70%를 먹네. 라는 거를 한번 겪고 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회사를 차리죠. 그러면서 대박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대박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마약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깜빵 갔다 철컹철컹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만 자랑을 하고 뭐 몇천억을 벌었네, 몇천 프로씩이 났네 해서 뭐 자동차 하고 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외 주식은 주가의 움직이는 변동을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선물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뭐만 하나요? 주식만 합니다. 주식만 합니다. 왜? 변동폭이라거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실시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 KB오토시스 같은 예상가 8,810원 나와 있고 뭐 예상폭 등락률 예상량 다 나오고요. 현재가 장에 물량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다 나오고 변동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종목을 해야 되고요. 허황된 꿈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방송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기도 하는데 급등주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적금보다 다 3배, 4배, 1년에 10%, 20% 정도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 제가 그런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런 종목 중에 매집해놓고 천천히 지표 보고 PBR 확인하고 다 얘기해주죠. 재료 확인해드리고 차트의 패턴 설명해드리고 매물 확인해드리고 다 알려드리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업계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과 이곳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격 매수를 절대 안 시킵니다. 동전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뭐 얼마 벌어 몇천 프로 얘기 안 합니다. 몇천 프로는 허황된 진실입니다. 허황된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수익 났거나 파동 나왔다는 거 해보게 되면요 100% 정도예요. 이수학 100%까지 올라갔고 흥하여만 50% 올라갔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손절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적금처럼 모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얘기입니다. 현대증권, KB투자증권의 연내 합병 마무리 얘기입니다. 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간의 합병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하죠. KB금융지주가 6일 어제입니다. 현대증권이 주식교환으로 KB금융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 현대증권 존속법인으로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합병 예정일이 오는 12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두 회사의 합병 예정일이 언제라고요?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캐치해야 돼요? 뭘 캐치해야 돼요? 뭘 캐치할까요? 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입니다. 자, 증권사의 합병 얘기 나와주고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 다른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 불안하다라거나 아니면 좀 소규모 업체를 좀 중상위권의 업체가 인수를 해서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업계의 가장 큰 규모로 진행 중인 증권사가 어디냐? 아마 저길 거예요. 큐브. 구호 우리투자증권이죠. 지금은 농협 NH투자증권 합쳐가지고 큐브라는 게 HTX 상호가 있고 저 광고하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그 배우 이름 뭐죠? 그 배우 얼마 전에 터널 나왔던 배우 있잖아요. 하정우. 맞아, 하정우. 하정우 광고하잖아요.
의자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꼬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자산 관리하면서 보셨죠 그거? 예. 거기 아마 업계 이름이다 지금. 증권사 서로 인수해가면서 규모를 키우고 몸집을 키워서 증권사의 자산이 4조 8조 이상 되게 되면 그 IB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넣어준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합병 예정이 언제라고요? 12월 말입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쯤에서 그 전후해가지고 그 전쯤에서 아마도 증권업종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움직임이다.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거. 저기 뭐 J 모양, J 모씨죠. 양이 아니라 J 모씨, B 모씨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네. 다음 세 번째 기사 유럽 마감입니다. 8일 20일을 회의 앞두고요. 관측이 난무하다. QE 확장 변동무. 자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고 했죠. 아까 보니까 영국이랑 소리 좀 찢어져요? 좀 멀리서 할게요. 그러면 조금 멀리서 할게요.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영국이랑 독일이었나요? 잠깐 다시 볼게요. 어디였는지. 영국 프랑스였죠. 영국과 프랑스가 약보합세 약간 이제 영국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가 강하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8일날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하고요. 됐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 지수가 전장 대비 0.33%가 내렸습니다. 349.46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 역시 0.78 하락이죠. 0.78이면 6,800에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 역시 0.24가 빠졌는데 독일만 올랐습니다. 나홀로 상승. 자, 장 초반에는 유럽 증시가 오름세로 시작을 했어요. 좋았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가면서 좋아 이제 지수 올라가 되겠다. 올라왔죠. 22회의 기대감 커졌죠. 그런데요 뚜껑 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뚜껑 열기 전까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제로 수준이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지역 경기 회복세가 둔화가 되면서 ECB가 통화 완화책을 연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독일의 공장 주문 수치 역시 ECB가 통화 완화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보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증시는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유럽 증시는 좀 아직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불안감에 쌓여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조금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독일경제부가 7월에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이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예상치 0.5%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늘긴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달라집니다. 이제 갈라지고 있어요.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는 투자 노트에서 9월 회의에서 좀 더 많은 증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결론이 그때 나올 것 같다. 이게 나와줬고요. ECB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린다고 한다면 또 충격이 오겠죠. 근데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뭐가 좋으냐? 이미 올려버렸고 거기서 충격은 있겠지만 충격 이후에 다음에 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9월인데 만약에 올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9월 달에 올려버린다고 치면요. 내년 초까지 올리기 힘들어져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또 차분하게 이제 물이 차오른다는 얘기예요. 물이 차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물통에 물이 찼었어요. 많이 찬 것 같아서 갖다 버렸어요. 집에 제습기 틀고 있는데 제습기에 물통이 있잖아요. 제습기 물통이 한 80% 차면 이제 뭐 삐삐삐 거리면서 안 들어갑니다. 물 찬 것 같아가지고 물을 딱 버렸어요. 버리면 물이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또 물이 차근차근 차기 시작합니다. 그 차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해버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충격은 있겠으나 조금씩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차오를 수 있는 부담감은 줄어든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유럽 증시가 지금 혼조세 좀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코스피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봅니다. 왜 올라갔다고요? 삼성전자가 밀어 올렸습니다. 2066이고요. 연중 최고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역시 완화가 됐죠. 거기에 상승이 나왔죠. 원달러 환율 안정세도 한몫을 보였다. 국내 기업 실적이 변수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삼성 하면은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에 그 외국인 매수 들어올 때요. 외국인 매수 들어왔네요. 이러다 매도 물량 빠지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바꾸게 되면 다시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약간 뭐랄까요? 살얼음판 위에서 썰매 타는 느낌이에요. 뭔 말이냐? 다행히 잘 가고 있어요.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그러나 이러다 갑자기 수급만 빠져버리면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지가 되고 있긴 하는데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요 한국 주식의 순매수 동향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자가 유가증권에서 7월 달에 4조 97억, 8월에 1조 3649억 주식을 샀습니다. 두 달 연속 순매수예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6천억 이상을 지금 순매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갖다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쓸어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네요. 주가 끌어올리네요. 그러면 만약에 2080이나 100까지 올라왔다 치고 2080 이상 올라갔는데 외국인 사는 거 보고 나서 계속 사네? 사볼까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외국인들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부터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찍고 받치고 끌어올립니다.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전 고점이라거나 혹은 이제 의미가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라인까지 끌어올리고 났을 때 외국인이 샀었는데 더 갈지 않겠나 뚫지 않겠나 기대감에 찍기 시작하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의 고점이나 이제 특정 라인대를 돌파하고 서도 매수해 준다라면 그때 다시 접근할지 말지 봐야 됩니다. 지금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했죠? 다음 주에 추석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0원 정도가 연초 이제 그 비율이었는데 6일날은 1105원까지 빠졌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이 났다는 얘기죠. 원화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환율 움직임으로 10% 수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요 할 거 많아요. 여러분 자금만 있으면 할 거 많습니다. 그냥 말이 스마트 머니지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돈의 힘으로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쵸? 막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할 거 많습니다. 만약에 어디 저기 대부업하는 회사 보시게 되면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하겠지만 대출하는 회사 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다가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던져주고 이거 해가 굴려가지고 1년에 10%씩 내놔 줍니다. 왜? 끌어들이고 받아내는 게 40, 50% 넘거든요. 법정 이자 같은 경우는 20%대이지만 실제로 뒤로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게 많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 원화 가치 환차익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보기 있는데 왜? 시간 많거든요. 돈은 많은데 시간은 많아요. 웬만큼 빠졌다 싶을 때 한 방에 몇 천억씩 모아놨다가 좀 팔아가지고 10% 하면 1000억에 10% 100억입니다. 한 번에 우리 방에 계신 분들 여기 다 합하지 못하겠지만 한 100명, 200명이 100명, 200명이 한 2, 300명이 1년 동안 연봉 다 합친 것만큼 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차익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득으로 인해서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자금으로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길게 갔네요. 빨리빨리 갑시다. 자,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에 몰리는 돈.
채권 펀드에 몰리는 돈 과열 우려. 한 2달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7월 말쯤부터였죠. 7월 말쯤부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채권 쪽으로 몰려드는 것 같다. 시장의 분위기가 흐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채권 투자라거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64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돈이 들어갑니다. 주식만큼 위험하지 않지만 고수익이다 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하이힐드는 정말 이게 복불복이에요. 로또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아요. 일반적으로 AA라거나 이제 A등급의 회사가 내두는 채권은요 1, 2%대밖에 안 됩니다. 많으면 3%예요. 4%, 5% 이상 금리 준다는 얘기는요 등급이 낮다는 얘기예요. 신용등급이 8%씩 주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돈이 좀 몰리고 있어요. 투자 위험이 좀 크죠. 커요. 맞아요. 미국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도로 이어진 경우가 적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1년 기준 봤을 때 뭐 4%, 1년에 4%나 한 6%, 2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기준 봤을 때 이자율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이거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받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채권 역시 중간에 매도 가능하죠. 인기를 끌게 되면요 중간에 이제 주식처럼 시대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채권 쪽으로 펀드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것도 심화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심화되면 문제가 생겨요. 인기 좋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막 끌어올리겠죠? 거기서 팔고 나와봐요. 또 주식처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하이힐드 채권 펀드 iShares, iBox 하이힐드 회사채 펀드는요 올 들어 12% 같은 기간 S&P 수익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몰렸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 저금리 숨죽였던 은행주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이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업종에 대한 지수 추이가 오른다는 얘기죠. 한국과 미국 금융주 5%대 동반 상승.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 커지죠 당연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금리 오르잖아요. 금리 오르면요 우리가 받는 이자는 많이 안 오르고요 대출 받는 이자만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은행만 돈 버는 거예요. 금리 오르면. 그쵸? 자, 그러면서 그 차익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 주가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가을만 되면 연기금 장세. 올해도 국민연금이 9월과 12일날 집중 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 늘리고 국내 투자 줄여서 국내 증시 영향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연기금이 매집을 해줬기 때문에 상승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해외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넘어갈게요.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약하다고 하죠. 연기금이 대형주 위주로 사모을 거다라는 얘기만 들립니다. 자,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에서 티바나라고 해서요 차 메뉴를 늘리고 캡슐 커피 개발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매장 맞게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점에서 티 전문 브랜드 티바나를 론칭했어요. 자몽, 허니, 블랙티, 샷 그린티, 라떼를 비롯해가지고 8종의 티바나, 풀, 리프 등 음료를 선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커피 전문점인데 요즘에 말이 커피 전문점이지 커피만 파나요? 아닙니다.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간식도 팔고 다 팝니다. 하나만으로는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이라고 할까요? 좀 비슷한 업종으로 갈아타는 모습이 있고 확장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벅스가 과연 얼마나 이 티바나로 매출을 끌어올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LG화학, LG생명과학 어제 이슈가 컸었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가 갭상승 크게 나왔었습니다. LG화학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사업 역량이 신약과 백신, 바이오시밀러 쪽인데요.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제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도록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의사 급여가 생각보다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많다고 봤는데
왜 의사하는지 알겠습니다. 연봉 2천, 월급입니다. 연봉 아닙니다. 월급 2,400만 원을 모십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의사들을 종합병원에 데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대비 4배 이상이라고 하죠. 2014년에 의사 연봉이 1억 6,500까지 갑니다. 울산은 2억 6천까지 가요. 1인당 인건비가 1년에. 괜히 의사하는 거 아니죠? 네. 그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의사 같은 경우도요. 영업 포함됩니다. 인생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받는다. 네, 넘어가고요. 신한금융투자가 베트남 인니에서 IB 새먹거리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혹은 이미 성장해 있는 국가에 들어가서 뭔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보다 좀 덜 사는 아직 발전이 덜 돼 있는 국가에 가서 새로운 사업이라거나 과거에 우리가 했던 혹은 해외에서 이미 성장돼 있는 국가에서 했던 그런 서비스들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진출해가지고 지금까지 해먹었던 거와 동일하게 우리는 저기 베트남의 인니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한진해운 해외 M&A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어제 한진해운이 상한가 갔죠?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고요. 그 가운데 뭔가 기대감, 낙폭과되는 기대감으로 매수하거나 끌어올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M&A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괜히 흔들었다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라. 눈치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니테크노 공모 총약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1003대 1이에요. 오, 대박이네요. 20일에 상장합니다. 관심 있게 볼게요. 자, 국내 주식형 펀드가 26일째 순 유출입니다. 채권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혼자 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방송하는 쪽으로 이제 직접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채권 쪽으로 빠져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도록 하시고요. 벌써 시간이 57분 거의 딱 맞추죠. 자,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나도록 하시고요.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